2025년보다도 2026년이 어쩌면 더 많은 출렁거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M7 주식 중에서 어느 게 더 앞으로 튀어나갈 것이고 AI 인프라 가운데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전력 관계되는 기업들은 어느 기업이 유망할 것이고 그러면 금과 은과 구리가 어떤 식의 가격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이러한 산업의 근간의 변화를 우리가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투자해 놓고 다른 집에서는 막 매일매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닭도정게 지붕 쳐다보듯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곽수종과 함께 투자를 해나간다면 10년, 20년 뒤에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결과를 받아들이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2025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정말 이 대전환의 시기에 그야말로 1년을 되돌아보면 불확실성과 혼동과 격동,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초입에 진입했기 때문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중심을 잡지 못하면 갈팡질팡 갈짓자의 행보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갈짓자로 비틀비틀거리는 것 같지만 10년, 20년 시간을 놓고 보면 한 줄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그 줄이 기울기가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의 기울기 값은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기울기 값이 우상향일지 우하향일지에 놓고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제학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6개월, 7개월 저하고 같이 이 학습을 하시면서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을 조금 읽어내는 능력은 생기셨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은 있습니다. 제가 2025년 올해 5월 달에 경제학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M7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M7 전에는 FANG이었죠. FAANG 이렇게 해서 FANG이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두 개가 더 붙어서 M7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늘 말씀드렸던 M7에 꾸준히 투자하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2025년 5월달 경제학교 시작할 때 M7에 투자하신 분들 우리 계산해 보니까 지금쯤 한 약 32% 정도 수익을 내신 것 같아요. 가격과 상관없이 매월 꾸준히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씩만 이렇게 구매를 하셨어도 적어도 한 10% 정도는 수익을 얻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학교 수업을 오프라인 강연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수업을 마치고 제게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지금까지 수익이 뭐 200% 이상 난 분도 계신다고 직접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다른 건 모르겠고 악수 한번 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든 투자의 형태는 개인의 어떤 심리적 상황, 그 심리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회피하는 태도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딱 발생하면 아,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면 15.5%의 수익을 준다는 게 미국 시장이니까 그냥 쭉 그냥 계속 가야지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만 제대로 계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인 반의 평균은, 지금 평균 점수는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수업을 하지 않았나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AI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고 AI의 버블이 끼었다 이런 말씀도 초반기에 드렸다가 PC 시대가 열리면서 또 경부고속도로 비유도 해드리면서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 기간이다. 그렇지만 이 인프라 구축 기간 동안에도 경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자마자 한 달 정도 지나자 구글에서 TPU 개발했다 그러면서 치고 나와버렸죠. 그리고 챗GPT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조금 위축돼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면서 과연 엔비디아, 챗GPT, 코어위브 이런 연결선에 있는 회사들이 미래 경쟁에서 살아남을까라는 궁금증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침 학습에 들으셨지만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AI를 변명으로 대면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이제 앞으로 수많은 구조조정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구조조정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도 AI 산업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이게 실업률과 소비력, 소비의 잠재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거시정책, 미시정책과 다 연관이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읽어내셔야지만 어떤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잠재력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026년을 앞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5년보다도 2026년이 어쩌면 더 많은 출렁거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2025년은 이 파도의 높이가 높았다가 낮았다고 하는 빈도수가 한 5번 정도 있었다면 2026년은 파도의 높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10번, 20번 작은 파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26년부터는 실전반을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2026년에 제가 새롭게 시작할 실전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그 지혜를 내 자산으로 만드는 실행의 과정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경제였구나,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뛰게 되고 우리나라 환율은 떨어지게 되고 이런 하나의 흐름,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M7 주식 중에서 어느 게 더 앞으로 튀어나갈 것이고, AI 인프라 가운데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전력 관계되는 기업들은 어느 기업이 유망할 것이고, 그럼 전력을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결국 송배전 시설도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과 은과 구리가 어떤 식의 가격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연계적인 내용들을 AI와 함께 여러분들께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전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M7이면 M7, 데이터 센터면 데이터 센터, 반도체 칩이면 반도체 칩, 자동차면 자동차, 이렇게 해서 끌고 가지 다른 일반적인 상품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는 띄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옆에서는 돈을 번다고 막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자기의 주식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아니면 조금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재미를 못 느끼시는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께서 맛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경제학교 시간에 어떤 분들이 말씀을 주셨듯이 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했더니 200%, 300% 수익이 났다는 말씀처럼 그런 수익이 나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고,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가이드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실전반을 제가 새롭게 모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혜택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주 라이브 수업입니다. 매주 격주로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저와 함께 온라인 라이브로 만나시게 되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질문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금, 기타 자산 등에 대한 변동성과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급변하거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큰 내용에 대해서는 자산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보셨지만 보통 3시간, 4시간 정도 하는 수업이라서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산에 대한 이해관계 또 관심이 워낙 높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와 또 증식을 시키겠다는 그 의미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까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연 때 스윗16의 이 자산들의 소개를 제가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스윗16 가운데서 엘리트 8을 딱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파이널 4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윗16에서부터 엘리트 8, 그 다음에 파이널 4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 AI 기술과 접목을 해서 실전 기업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음성과 정밀한 리포트 분석을 제공해 드리고, 핵심 기업들의 고용과 생산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흐름, 그리고 글로벌 변수들의 거시경제적, 미시경제적 변수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이 왜 우리가 생각할 때 파이널 4로 갈 수밖에 없고, 파이널 4 중에서도 결국은 누가 우승자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인 어떤 그 유망 기업들의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 가치와 성장의 의미를 담으시고, 그 안에서 축약하면은
파이널 4로 집약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은 아침 수업 시간에는 시간의 제약이 좀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제가 발췌해서 요약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하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한 줄을 읽고 이 줄에 얽혀 있는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잠을 줄여가면서 외신을 분석해서 담아낸 그 귀한 텍스트들을 이제 오디오로 수업 직후에 받아보시게 될 것으로 그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미공개 내용 소식까지 꼼꼼하게 채워 넣어가지고 신뢰성을 갖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툴로서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소위 이 학교에 들어가면 전공 필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교양 필수라고 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교양 필수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경제라고 하는 과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공 필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심화학습 과정으로 실전 기업이론 학습을 갖다가 공부하시게 되면 이거는 전공 선택입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서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대학에서 전공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 단위는 400 이렇게 끊기거든요. 미국에서는 400 단위는 4학년이 듣는 과목이고요. 300 단위는 3학년이 듣는 과목인데 이 실전 기업 학습은 500 단위에서 600 단위, 600 단위는 보통 석사들이 듣는 과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난이도도 있고 깊이가 있고 실질적이다, 실전적이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가 이미 우리들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실험해보고 있는 중이고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대형 언어 모델이 이 생성형 모델과 호환성이라든지 이 접촉성에서 조금은 기능이 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림을 그려내고 연관성을 찾아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AI의 문명이 인류의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7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창조해낸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존 헤네시 전 스탠포드 총장 같은 알파벳 창업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우주를 바라보고 있고 바이오를 통해서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암을 극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휴메노이드, 로보틱스 공학 쪽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해 보겠다. 또 세탁기를 잘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산업의 근간의 변화를 우리가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투자해 놓고 다른 집에서는 막 매일매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닭도정게 지붕 쳐다보듯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곽수종과 함께 투자를 해나간다면 10년, 20년 뒤에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결과를 받아들이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범주에 16개의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을 두시고 싶은 분야를 원하신다면 엘리트 8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그 엘리트 8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파이널 4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픽스된 게 아니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 해 또는 5년 또는 3년마다 변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갈아타실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16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20년 뒤에 20% 수익을 낸다고 하면 엘리트 8으로 갈아탔을 경우에는 25%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파이널 4로 갈아탔을 경우에는 30%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이해하실 때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와 투기에 대한 분명한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산이라는 것이 언제, 왜, 그리고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때가 겨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봄에 새로운 싹을 돋게 하고 또 여름에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겨울을 이겨내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기가 저는 겨울의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의 변화, 대전환기 안에서 빠르진 않지만 가장 확신하고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이고 일관되고 투명하게 불을 일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시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불을 키우는 과정은 그 자체가 삶의 성장 과정이라 이렇게 믿으실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자녀분들에게도 교육시키실 수 있고 여러분들만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도 저에게 들었던 이야기, 경제학교에서 했던 이야기, 또 실전기업학습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